네, 안녕하세요. 리액트 발표를 맡게 된 우한외자의 이기심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개발을 진행하면서 리액트를 주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어서 다들 리액트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월등히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리액트의 근본적인 그 뼈대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간략한 순서를 짚어드리자면 처음으로는 리액트의 역사, 어떻게 리액트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리액트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장 기본적인 리액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리액트의 특징에 중요한 버추얼 도메인, 가상 돔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면서 마지막으로는 리액트 네이티브가 뭔지 알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리액트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리액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하나로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전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역사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리액트는 페이스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조단 워크가 개발한 거예요. 조단 워크 이름만 들으면 별로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정말 감사하신 분이죠. 좀 더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자면 2011년부터 리액트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페이스북이 이슈에 봉착하다. 를 큰 제목으로 뒀는데 페이스북 개발자들은 문서화를 잘하고 개발자들의 침묵을 다져도 어느 순간에 한계가 봉착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액트가 나오기 전에 리액트의 전신인 Fox.js가 같은 개발자 조단 워크에 의해서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Fox.js를 사용하다가 2012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고 인스타그램 개발자는 Fox.js의 다음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한 React.js를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리액트는 페이스북의 ADS를 위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이 너무 사용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인스타그램 덕분에 리액트는 오픈소스, 모든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에 세상에 공개되게 됐는데요. 2014년 5월 조단 워크가 리액트를 JS-Conf US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피터 헌트가 리액트를 JS-Conf EU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개하신 분의 얼굴을 알려드리자면 네, 이런 분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리액트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확장을 주로 다룬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4년엔 외부에 리액트를 알리고 헤이터들을 매니아로 바꾸기 위해 리액트 개발자들은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나가기도 하며 7월에는 리액트의 런던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엔 이름만 들어도 아는 IT 회사들이 리액트 개발에 함께 참여하고 생태계에 기여해서 리액트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시켜준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리액트가 많은 IT 기업들이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고 저희 또한 이번 동그라미 프로젝트를 리액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IT 기업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린다면 페이스북 당연히 하고 있고 인수된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이렇게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카카오페이지나 원티드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리액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액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로는 리액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액트의 특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는 UI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부단위로서 전체 어플리케이션은 각 컴포넌트들이 결합하여 생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컴포넌트들은 앱의 다른 부분 또는 다른 앱에서 쉽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JXX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JXX는 리액트를 위해 태어난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서 과거 페이스북이 만들었던 PHP의 계란판 XHP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JXX는 형태가 HTML과 같아 한눈에 이해하기 쉬운 개발을 만들어주고
이로써 개발자는 JSX를 통해 결과물에 직관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JSX는 예측 가능한 개발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나 협업 등에서도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버추얼 도인, 가상 도인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예시와 함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면 단순한 돈 조작 도구가 아니라 컴포넌트 단위로 움직이는 디클래레티브한 개발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디클래레티브, 요거는 선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마땅한 예시들을 모아가지고 클래스명으로 적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 아래에 리턴 아래 div 태그를 보면 헬로의 프로스 네임과 IM의 스테이트의 챗 네임 이렇게 선언을 해줬는데 만약 제가 여기 프로스 네임을 서현으로 하고 이 스테이트의 챗 네임을 현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어요. 그럼 요게 렌더링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헬로 서현, IM 현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코드를 챗 네임에서 현우를 지우고 이렇게 순기로 바꿨어요. 그러면 보통의 다른 프로그램들은 새로 리렌더링이 돼서 이렇게 헬로 서현, IM 순기 이렇게 위에 있던 기존에 있던 거와 수정이 된 게 한 번에 다시 리로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상도민 버추얼 돔은 이렇게 리로딩이 되지 않고 수정이 된 IM 현우, 수정이 된 코드만 이렇게 리로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헬로 서현이 재리로딩이 되지 않고 수정된 부분만 다시 로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우저에게 돔을 해석하고 렌더링하는 것을 미리 최적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컴포넌트 단위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지보수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액트에 대해 근본적인 부분들을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페이스북이 개발한 오픈소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임워크로서 리액트와 거의 유사한 문법을 가지고 있고 브라우저의 HTML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뷰나 텍스트 등의 자체 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액트는 웹을 개발하기 위한 거고 리액트 네이티브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은 CSS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크레이트 스타일 스틸을 이용한 스타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플랫폼을 알아보자면 안드로이드나 iOS, tvOS, 윈도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액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